네, 그러면 조직개발 바로 알기. 저는 왜 조직개발 바로 알기를 하는가? 무료고,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워크숍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피곤할 텐데 또 왜 이 일을 하는가도 말씀드릴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조직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잖아요. 조직이 지금이 최선은 아니다. 지금이 최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브 옵티멀 이런 이야기 하죠.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닐 거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 조직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를 실제로 실현하는 게 조직 개발인데 그러면 그걸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좀 뭔가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폭넓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제시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계에서 또는 다른 그 학자들 훌륭한 학자들이 연구한 바 또는 실제로 다른 선진국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이런저런 성과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과연 우리 조직에 적용 여지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게 이제 제가 조직개발 바로 알기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하나씩 둘씩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우선은 퍼포먼스는 어빌리티 곱하기 모티베이션 곱하기 어퍼튜니티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네, 저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저 포뮬러를 세상에 내놨겠죠. 저게 조직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입니다. 조직개발과 관련은 그런 거죠. 개인의 능력, 그다음에 모티베이션, 동기가 생기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 성과가 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개인들이 열심히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열심히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어요. 회사도 개인의 능력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소위 HRD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그래봤자 동기가 안 생기면 성과는 안 난다. 그러면 조직으로서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HRD에 포함될 수 있긴 하지만 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사무실로 돌아가도 잘 안 생겨요 라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게 만드는 거 이게 조직개발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조직개발의 어떤 포커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A에 너무 집중해 온 게 아닌가 그리고 A만 바라봤던 게 아닌가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키우면 당연히 조직이 성과를 낼 거다라는 전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아이색 모델을 중심으로 조직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아이색 모델은 뭐의 약자냐면 여기 보시면 영어가 크게 4개의 글자가 있죠. 그래서 initiation에서 I, 그다음에 sensation에서 S, 그리고 execution에서 E, 그리고 마지막으로 cultivation 4개 글자를 합해서 아이색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조직 개발이라는 것은 저 4개의 메인 주된 프로세스를 거친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짚어가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니시에이션입니다. 이니시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지? 라는 이야기죠. 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흔히들 말합니다.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EO가 조직을 바꾸고 싶어야 그나마 그래도 뭔가 시작이라도 해본다. 이런 얘기겠죠. CEO가 의지가 없으면 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CEO가 그 의지를 갖게 될 때까지 계속 그냥 보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럼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조직 개발은 저 세상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CEO의 의지를 생겨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입니다. 정리한 게 요
네 가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 네, 저 네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세분화하면 더 늘어나겠지만 네, 역시 또 테이블 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 의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될까? 아, 우리 조직을 좀 더 멋지게 만들고 싶어라는 의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거지? 어디서 오는 거지? 입니다. 한번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눠보시죠. 네. 그리고 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채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채팅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타이핑을 해서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성과를 내지 않는다고 CEO가 조직 개발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거냐? 조직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직 개발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아,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나 어제 퍼실리테이션을 알게 됐다는데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어제가 아닌가요? 저번에. 네, 저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선은 왜 꼭 CEO가 의지가 있어야 되느냐면 조직 개발이란 조직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개인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팀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개발하는 건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CEO가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밑에서 노력을 하려고 해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겠죠. 심지어 방해받을 수 있어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방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EO의 의지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생기게 할 거냐입니다. 첫 번째는 똑똑한 내부 구성원이 있어서 내부 구성원이 가서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의지가 생길 수 있겠죠. 자기가 보고하지 않고 CEO의 의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옆에서 그리고 안 움직일 겁니다. 그죠? 왜냐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CEO의 눈치를 보겠죠. CEO가 이거 좋아하는 건가? CEO도 원하는 건가? 하고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HR팀에서 열심히 하거나 조직문화팀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런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문화팀은 CEO가 진짜 조직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그걸 어세스하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그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의 의지를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보고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대화를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방법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 팀이라도 또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 프로젝트 팀이 잘 만들어져서 소위 팀 빌딩이 잘 돼서 프로젝트 팀이 이제 새로 구성이 되면 그 새로 구성된 팀이 오너십이 생기도록 하는 무언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뭔가 잘 됐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뭐에 대한 질문을 던질까요? 성공 비결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success sells 이런 말이죠. 성공하면 팔립니다. 무언가를 잘 하고 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뭐 한 거야? 어떻게 잘 됐어? 라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사적으로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CEO가 이제 의지가 생길 수 있겠죠. 그게 내부 제안의 어프로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CEO가 아까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딱 현타가 와가지고 조직개발 이렇게 알기는 되게 어렵다. 근데 어디선가 조직개발에 대한 컨셉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다. 만약에 본인이 옛날에 그걸 공부를 했었다면 머릿속에서 그걸 다시 떠올려서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누구 동료 다른 회사의 CEO와 대화하면서 우리 회사는 이런 거 하는데 잘 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보고 뭐 21세기 경영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읽다 보니 거기에 조직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직원들한테 이것 좀 더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의지가 생기거나 그래서 CEO 스스로가 학습을 하면서 책을 보거나 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 다큐멘터리에 뭐 조직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의지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의지가 생겨나는 통로가 하나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아까 누군가 내부 직원이 제안해서 의지가 생기는 통로 하나,
CEO가 스스로 자기 학습을 통해서 생겨나는 통로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는 컨설턴트가 열심히 세일즈를 해서 의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컨설턴트는 조직들의 CEO가 그런 것들 좀 알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제안서를 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거나, 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콜드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우연한 기회에 미팅 때 그런 걸 겪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구두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포멀한 어떤 비딩이나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그렇게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외부 사람이 제안을 해서 그가 의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반해서 넘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데 정말 듣고 보니 그만저만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는 그것을 실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데서 해서 뭐가 됐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가장 고객이 싫어하는 건 헛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는 이번에 그 비용이 정말 쓸모가 있는 건지 아니면 헛돈인지 이거에 대하여 궁금함을 갖고 물어보겠죠. 그거에 대하여 헛돈이 아니라는 어떤 확신이 서는 증거를 제시를 하게 됐을 때 CEO는 의지를 갖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유행을 하면 CEO가 의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애자일이 그런 겁니다. 디자인 띵킹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막 회자가 되면 나도 해야지라는 의지가 생깁니다. 유행이 굉장히 중요한 CEO의 의지를 만들어내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재밌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CEO의 의지가 생겼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 거냐입니다. 조직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단계가 무엇일 거냐. CEO가 이제 다음 단계에 하면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조직의 무기력함이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이 원인들에 대하여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을까입니다. 그죠? 네, 왜 무기력에 빠져 있을까?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관료주의 이런 거잖아요. 네, 관료제. 관료제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품 같고 나에게 권한이 없어 보이고, 그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조직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재적인 경영 방식이나 관료적인 조직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력에 빠지게 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네가 뭘 알아서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 팽배해 있을 때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조직 개발한다는 건 저 반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CEO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조직 문화나 조직 개발 담당하시는 분 또는 HR 또는 뭐 HRD 상관없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 논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일하게 만들려는 접근, 이게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경영진에서 볼 때는 뭔가 되게 경영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은 사실은 다 안다. 좀 속된 말로 빨대 꽂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네, 빨대 꽂으려는 것을 다 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일이 즐거워서 또는 그 일이 정말 가치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월급 받고 월급을 받으니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기에는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 회사에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는 분은 당연히 자신의 포텐셜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조직이 하는 일이 의미 없어 보일 때입니다. 뭔가 조직에서 하는 일이 뭐 세상을 파괴하는 일이라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거나 또는 뭔가 고객을 속여서 뭔가 물건을 파는 그런 업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뭔가 또 일이 별로 탐탁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것이 이제 네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뭘 하고 싶어도 자원에 접근할 수 없을 때. 그렇죠? 뭐 예산이 없거나 인력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그러면
못할 거잖아요. 뭐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그래서 자원이 부족할 때, 자원에 접근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직 내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빈약할 때, 뭐 얘기할 통로가 없을 때. 지금 이제 줌을 통해서 이렇게 리모트로 여러 가지 이 업무를 하고 재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대면으로 얘기할 때는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줌으로 하니까 채팅에서 쓸 수도 있고 훨씬 얘기하기가 오히려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한편의 목소리가 있고, 한편으로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못하겠다라는 또 반대급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살펴야 되겠죠. 조직을 바라보는 사람은. 네. 그래서 이건 콘저 카눈고라는 교수가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조직 차원에서 저런 것들이 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은 무기력에 빠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건 이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제거하는 게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네, 다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실제로 실현해내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프로세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내는 프로세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조직 개발을 할 때에는 이제 외부 조직 개발 컨설턴트가 가서 그 조직과 함께 미팅을 하게 되겠죠. 내부의 역량이 있으면 내부에서 이 미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부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컨설턴트와 함께, 여기 보시면 CEO가 있고 CEO 플러스 ODC가 이제 조직 개발 컨설턴트입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CA는 내부 체인지 에이전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체인지 에이전트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부의 체인지 에이전트와 외부의 조직 개발 컨설턴트가 함께 협업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때 예비 미팅에서는 이제 어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다라는 것에 대하여 절차를 좀, 로드맵을 좀 보여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이해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상호 기대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컨설턴트라면 이제 이게 범위가 얼만큼이고 자기가 받고 싶은 페이가 얼만큼인지에 대해서 기대 사항을 말을 해야 되죠.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면에서 말하는 건 점잖지 못한 일이니까 이메일이나 견적서 같은 것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걸 대화하지 않고 미팅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결국은 거기에서 컨트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턴트가 기대하는 거, 그 다음에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조직에서 얼만큼의 커미트먼트가 필요한지, CEO께서 이만큼 저만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게 조직개발 컨설턴트의 기대사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참여가 필요한데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야 될 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 얼만큼 지원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기대사항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EO는 또 CEO가 컨설턴트에게 또 기대사항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직원들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이렇게 해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와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대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대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조직 개발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서로 왜 그거 안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줄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1차에서 이제 예비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CEO에게 물어보고 또 체인지 에이전트가 같이 배석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직의 사정이 이만저만한 것 같다라는 짐작의 정보를 주겠죠. 그러면 그 짐작의 정보를 바탕으로 예비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진단을 해야 좋을지를 진단하는 것, 이겁니다. 이것은 병원과 시스템을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우선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접수하는 데서 우선 물어보죠. 그 다음에 1차로 간호사가 예비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속이 좀 쓰리고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속 쓰린 것에 대하여
뭐 위장에 관한 어떤 세균 감염이 있는지를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예비 진단이에요. 근데 예비 진단 속이 쓰리다고 하는데 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단을 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게 예비 진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예비 미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미팅을 했는데 CEO가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이 뭔가 돈을 벌려고 우리를 이렇게 감언이설로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컨설팅은 실패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믿을만하고 우리 회사를 발전시켜 주려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비 미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의심을 딱 품으면요. 그 다음에는 고객이 컨설턴트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적대시하거나 그 다음에 의심하거나 그 다음에 방어적으로 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한테 속지 않아야지 라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컨설팅 성공하겠어요? 네, 그 조직 개발은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의 신뢰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정성, 그 다음에 폭넓은 전문성, 지식, 그리고 진지한 고객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겠죠. 그것이 진실됐을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속여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협력관계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설턴트도 고객을 의심하면 이분들이 과연 협조할까? 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이만저만 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조직 개발을 해 나가려면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신지요? 좀 의심스러워 하시면 걱정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정들이 어떤 건지요. 이거 공장 가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꺼내놓지 않고 그냥 쓱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가면 100% 나중에 그 일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고객은 의심하겠죠. 저 사람 뭘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진지하고 진정성 있고 전문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도구와 기법을 갖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직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를 속여서 어떻게든 검사를 많이 받게 하고 그로부터 뭔가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내가 가져올 거야 라고 의사가 접근하면 그죠? 안 되겠죠. 그죠? 그와 똑같은 이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도 치료에 자기가 협력해야 가서 오늘은 한 끼 굶으셔야 됩니다 하면 굶어야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의심하고 한 끼 뭐 식사 좀 해도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죠? 네. 공복에 피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커피 한 잔 먹는 건 상관없겠지 하고 가서 피 검사하고 그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제가 또 길게 얘기하면 또 피곤하고 졸릴 수 있으니까 잠깐 테이블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소감을 좀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에서도 채팅창에 또 지금까지 들으신 소감이나 또 퀘스천을 해주셔도 좋고요. 네, 말씀들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줌에서 나왔는데 조직 문화와 조직 개발의 선후행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먼저고 조직 개발이 다음이냐, 조직 개발이 먼저고 조직 문화가 다음이냐에 관한 질문이네요. 어떨까요? 조직 문화 개발이 조직 개발이다. 조직 문화 개발이 조직 개발이다.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네, 실제로 제가 그 학자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조직 개발이란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거다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지금의 조직 문화보다 더 바람직한 조직 문화로 바꾸는 과정, 이게 조직 개발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심동체 같은 느낌이죠.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조직 개발 활동을 하면 조직 문화가 바뀐다 하면 조직 문화가 결과 변수다라고 보는 시각도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다른 편으로는 아니 그런 걸 좀 바꾸어 보겠다는 문화가 있어야 조직 개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건 이미 조직 문화가 훌륭한 조직 문화이고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그런 조직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누군가 이니시에이션을 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누군가 시작한다예요. 그러니까 조직 개발은 또는 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 또는 조직의 혁신은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한다예요. CEO이든 아까 선생님처럼 그 CEO를 설득하려고 하는 누군가 조직 내의 일원이든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고 동지를 만들고 지지자를 만들어서 조직 전체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시작은 한 사람이다. 나랑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둘이 시작한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나랑 같이 하자라고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한다를 잊지 마십시오. 대부분 조직 개발을 딜레이하거나 조직 문화의 변화가 딜레이되는 이유는 여럿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나중에는 여럿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코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용기를 내는 게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깨알 같은 글씨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건강한 조직이란 무엇이냐, 뭐 여러 말들을 해놓은 거를 제가 조직개발 오거나이제이셔널 디벨롭먼트라는 책에서 일부 인용을 해서 번역을 해본 거고요. 하여튼 조직에 좋다는 것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CEO가 이제 의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비 진단을 했어요. 정말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CEO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시작한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언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아, 진짜 하는 거 맞아?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직개발 컨설턴트는 선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컨설턴트. 지금 이 계약이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조직개발 컨설턴트일 것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네, 조직개발 컨설턴트로서 활동한다면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내 혼자 이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라면 이 과정이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조직 개발은 보통은 최하 2년 또는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하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 문화가 한 단계 다른 문화로 진전을 이루는데 한 5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5년 컨트랙이 일어날까요? 5년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습니다. 잘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누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1차 계약은 진단에 관한 계약이다. 자, 병원도 어떻게 하나요? 가면 수술까지 계약을 한 번에 하지 않잖아요. 그죠? 수술하는 것까지 다 납부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진단까지 수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검사 결과를 놓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뭐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 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것이 또 결정이 됐을 때 그 다음 계약을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개발은 그 병원에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과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을 건강하게 조직개발 컨설턴트가 상대하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윤리도 그렇고 뭐 어프로치나 어떤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되게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자, 진단은 역시 아까 잠깐 병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진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볼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계속 막 이것저것 검사를 하라고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비용이 많이 든다. 또 네? 실증, 진저리가 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지쳐버려요. 그래서 똑같겠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또 서베이해, 또 인터뷰해 하면서 되게 귀찮아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검사를 안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해야 하되 그 적정선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적정선을 찾아갈 때 뭘 해야 되냐면 과거에 어떤 검사를 했었는지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 중에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봐야 돼요. 앞에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또 여기서 찍으라고 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또 자기도 괴롭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의는 이렇게 쓱 보면 또 진단을 잘 하기도 하죠.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컨설턴트도요. 조직에 이렇게 진입로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서고 대문을 들어서고 그다음에 현관문을 들어서고 하면 조직 문화가 쓱 보이겠죠. 보입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만들어 놓은 다양한 인공물들을 보면서 주차장 시설을 보고 그다음에 그 식당에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식판을 보고 음식의 퀄리티를 보고 하는 조직 문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그게 복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 거기에 복지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거기에 조직 문화가 다 묻어 있습니다.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뭔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직개발 컨설턴트는 민감하게 관찰하고 평가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써붙여 놓은 슬로건들, 구호들, 그다음에 뭐 비전이나 미션의 문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사용하는 그다음에 가서 사무실 이렇게 딱 보니까 사무실 책상 쓱 보이겠죠? 그다음에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사장실 책상이 쓱 보이겠죠? 그럼 거기서 권력 격차가 이만큼이 있구나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굳이 사실은 서베이라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돼요.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눠보면 얼만큼 솔직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말하는지 그리고 사장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만큼 얼어있는지 얼만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지 이게 다 조직개발 평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담당자는 또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또 CEO는 또 굳이 검사를 해서 또 수치로 보여주세요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또 굳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은 또 불안하고 의심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꼭 피검사를 좀 받고 싶어요 하는 환자가 있으면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환자가 원한다면 해주는 것도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정해졌다.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적의 판단을 내리되 진정성을 갖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딱 이게 답이고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무자르듯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 그다음에 인터뷰도 이제 정성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과거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히스토리 스캔도 하고, 그다음에 관찰, 그다음에 가장 이제 확실하게 조직 문화를 알아보는 거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해보는 거죠, 실은. 근데 그건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일을 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베이를 한다. 그러면 서베이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윗사람한테 막 물어가면서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진단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그게 조직개발 컨설턴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감을 읽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이 뚜렷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제 컨설턴트인 거고 그냥 감으로 이거 좋아 안 좋아 이 정도를 알면 그냥 일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론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뭐 이게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실제 프로세스의 예시입니다. 이게 어느 조직에서나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대체로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저희들은 하는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던지는 질문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미션, 비전, 전략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써 있는 것과 실제로 이분들이 말하는 것의 차이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겠죠.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기능,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어떤지. 그리고 공정성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조직마다 공정성.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 대비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CEO도 그렇습니다. CEO는 아닐 것 같죠? 결코 아니지 않습니다. CEO 얘기 가끔 하는데 제가 이게 조직개발 책에 쓰여 있었던 내용인데 당신 급여를 5억이나 받는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 CEO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마이클 조던에 비하여 턱없이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이클 조던보다 못한 게 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되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일하고 싶은 마음과 직접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의사결정 시스템이 어떤지 다 위에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위임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역량들이 어떤지 아까 퍼포먼스는 어빌리티가 연관된다고 하니까 그 어빌리티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징성 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회사를 공룡이라고 생각하는지, 괴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천사라고 생각하는지, 사슴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나누게 됩니다. 진단을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디스커션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팩트가 나왔어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다. 이건 팩트예요. 어떤 뭐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점수가 뭐 3.6이 나왔다.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오, 되게 높은데? 되게 좋은데? 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그것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누군가는 반대로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것밖에 점수가 안 나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점수만 보고 자기가 이거 되게 높은데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예요. 그래서 같이 CEO와 또 업무 담당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점수가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도 컨설턴트한테 물어보겠죠. 다른 회사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다른 회사는 이만저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토의 결과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된다. 자, 저기 의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이렇게 뭔가 나왔어요. 뭐 반점이 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너무 명백한 것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회의가 끝나겠지만 이거일 것도 같고 저거일 것도 같고 또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결과를 놓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죠. 그죠? 그러면 병원에서는 늘 정확한 진단만을 하느냐? 아니에요. 병원도 오진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 오진은 또 다시 그 다음 단계의 치료를 거치면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치료를 해봤더니 효과가 없네? 왜 그러지? 그러면 다시 의심하고 다시 그 결과, 그 과정이 하나의 진단 과정이 되는 거예요. 조직 개발도 똑같습니다. 가서 진단을 해서 사실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시도를 했잖아요. 어떤 프랙티스를 했어요. 근데 프랙티스를 했더니 정말 제대로 기대한 대로 잘 돼가고 있으면 그대로 계속 해도 좋지만 뭔가 미묘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또 진단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 병원에서 약을 더 줄지, 좀 약을 줄일지, 다른 약을 처방해 볼지 등등을 계속 판단해 갈 거잖아요. 조직 개발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병원에서도 그러면 퇴원을 할지 진단을 한 거잖아요. 퇴원을 해도 좋다라는 회복의 정도를 진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원을 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런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석하고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보고 해석하고 또 시도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